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당신의 불안은 적이 아니라 당신 무의식이 보내는 잊혀진 메시지라면요. 당신이 고통이라 부르는 감정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려는 시도라면요. 융칼 중은 우리의 많은 두려움이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깊은 곳에서 오는 상징적인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과 칼 융이 칼 욘키꼬의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불안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걱정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안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과 대화하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여정은 강력한 자기이해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마음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거대한 우주처럼 보았습니다. 불안은 단지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려는 조용한 신호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를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융의 통찰과 칼 융기의 조언을 통해 불안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듣는 것이 왜 더 효과적인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융에게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외면한 상처와 기억을 바라보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시각화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만약 그 불안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을 바라보는 그림자일까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일까요? 감정을 이미지로 바꿀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눈앞에 드러낼 때 우리는 다시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불안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융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것을 낯선 손님처럼 대하고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외부에 보여주는 자아와 내면에 숨겨진 진짜 자아 사이의 대화를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처음엔 답이 모호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무의식은 논리적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상징, 감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목소리는 두려움을 명료함으로 바꾸고 정신적 부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잊힌 조각들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방해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전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혼란으로 밀어넣지 않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윤기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불안과 대화해보세요. 정말로요. 그것을 하나의 존재로 상상해보세요. 목소리, 얼굴, 기운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면 막연했던 두려움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매우 강력한 연습입니다. 융은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잠시 숨어 있다가 더 강한 형태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 감정들을 무시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과의 대화에 공간을 줘야 합니다. 상징을 듣고 이미지로 느껴야 합니다. 불안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집으로 이끌기 위한 외침입니다. 당신이 호기심과 개방된 마음으로 불안에 다가갈수록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그 조용한 메시지는 결국 절박한 외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불안을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나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 존재는 그림자일 수도 있고 수수께끼 같은 동물일 수도 있으며 뚜렷한 형태가 없는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지금 나타난 거지? 당신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대표하나요? 처음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그 목소리를 드러냅니다. 그 언어는 상징이며 감정이며 내면의 리듬입니다. 불안과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깊은 연습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감정의 뿌리는 종종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를 배워 해독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불안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오래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진실을 직면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일지도요. 칼 윤키는 내면과의 대화가 평화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싸우려 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적으로 간주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전달자, 어쩌면 위장된 동료로 대하세요. 무의식과의 유대를 쌓기 시작하면 두려움이란 결국 아직 빛을 비추지 못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이해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불안의 응답을 듣는 것. 당신이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주의 깊게 그 반응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무의식은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이미지, 미묘한 감각, 생생한 은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들로 응답합니다. 이런 언어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이 논리나 의식을 훨씬 넘어서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원형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개인의 경험들로 형성된 깊은 층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때 잊고 있던 장면, 오래된 감정,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상징적 형상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것처럼 말이죠. 무의식은 명확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와 감정, 상징적인 인상 너머에서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떠오르는 감정, 상징, 기억의 파편들을 관찰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깊은 내면이 보내는 섬세한 단서들입니다. 윤기 선생이 말하듯 이 신호들은 논리로는 즉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이 느끼도록 하면 내면 세계와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할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징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내 삶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와 비슷한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언제였을까? 불안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아픔, 잊힌 상처, 혹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꿈속의 장면, 일기 속 한 문장, 혹은 일상 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통찰던 무의식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면 무의식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기는 감정의 균형은 의식과 무의식 간의 건강한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부정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밀어내려고 할수록 내부의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의 의미를 찾아나가려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안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바뀌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불안이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과장된 방식일지라도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내면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조각이 말하려는 바를 이해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에 이름을 붙였고 그것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무겁고 복잡해지며 결국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이라는 통로로 흘려보내면 불안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예술을 무의식의 거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깊은 감정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현될 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말이든 이미지든 상징이든 혹은 창작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구체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절대 보내지 않을 편지일 수도 있으며 즉흥적인 음악이나 상징적인 회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술적으로 훌륭하냐가 아니라 당신 내면을 얼마나 진실하게 담아내는가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표현으로 바꿀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만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감정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행위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은 마음속 혼란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게 해줍니다. 글쓰기는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명료함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은 점점 불안의 윤곽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뒤엉킨 문장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얽힌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가능한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 예술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 모두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풀어내는 정당한 방식입니다. 결과물이 효름답고 완성도 있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종이에 표현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보내는 상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형태화하는 창작 활동이 심리적 통합을 위한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지 불안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억누르고 감추려 하는 모든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몸은 마음이 숨기고 있는 것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낍니다. 스트레스, 불면, 만성적인 불안, 심지어 꿈조차도 무의식이 당신과 소통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불안을 표현하려 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압박감이 줄어들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감정의 목소리를 주는 것은 무의식이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칼 용는 진정한 영적 자유는 우리가 거부해왔던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해석해야 할 신호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을 창조적인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감정을 식별하고 대화하고 듣고 형태를 부여한 후에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경험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 탐구를 해놓고도 그 통찰을 현실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무의식적 패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얻은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확성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칼 중은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무의식을 탐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의식으로 통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유의 여정은 진정한 변화의 길로 전환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의식의 세계로 가져와 우리의 일상적 선택에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나요? 그것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감정을 말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이 질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했고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들으려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현재의 불안은 단지 표면일 뿐이며 그 밑에는 훨씬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최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공포, 해결되지 않은 상처, 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중심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불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불안은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자기 이해로 인도하는 무의식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해석하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 수용이 태어납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과정은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은 자기 시련은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거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행동을 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반복적인 일상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장 진실한 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자신과 화해할 것인가요? 불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경청에 기반하여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삶은 더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의식적인 결론이란 단순히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깨달음은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이제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불안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진화의 동반자로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불안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내면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이제 무의식이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 중 하나에 집중할 때입니다. 꿈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조용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서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꿈은 우리의 의식이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융에게 있어 인간의 마음은 단지 논리적 사고나 의식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원형 아치타입, 상징 이미지들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꿈은 이 두 세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억눌린 두려움, 내면의 갈등 또는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은 종종 잠을 자는 동안 상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꿈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깊은 층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꿈은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유 이미지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민감하고 섬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칼 중은 꿈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요소들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단지 꿈꾸는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꿈은 자기 탐색의 여정을 상징할 수 있고 다리를 건너는 꿈은 중요한 전환점 또는 내면에 반대되는 측면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들은 반드시 꿈꾸는 사람의 삶과 감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진정한 해석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꿈, 특정한 주제나 인물, 장소가 자주 등장하는 꿈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꿈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언가 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속되는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치유해야 할 부분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관에서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본질적인 무언가와 단절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죠. 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두려움, 슬픔, 분노, 안도감은 당신 내면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분석은 단순히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꿈은 단지 해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꿈은 내면의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깊이 감춰진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식의 책임입니다. 꿈의 의미를 이해한 뒤에는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이 통찰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의 꿈속에 반복적으로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차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꿈이 자주 과거의 기억으로 당신을 되돌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닫히지 않은 장을 마무리할 때임을 나타냅니다. 칼 용기, 캬용는 꿈을 이해하는 것이 자아 실현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무의식의 거울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했던 두려움과 긴장, 감춰진 진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은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변화의 자원으로 삼는 일은 용기를 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경청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인식하고 숨겨진 두려움을 다루며 더 이상 그것의 포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바다를 더 명확하고 자신 있게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고요하지만 무서운 존재였던 불안을 성장의 동반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진짜 나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나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부분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이나 본능 욕망 등은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감춥니다. 이러한 행동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심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 페르소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가면으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입니다. 이 가면은 많은 경우에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진짜 자아로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이 겉모습에 너무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결과 내면의 갈등, 공허함, 불안이 심화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외부에 드러나는 페르소나뿐 아니라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그림자 섀도우 역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종종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짜 자신이며 그 안에는 중요한 개성과 성장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함, 성공, 자기 통제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감정을 희생합니다. 또는 가족, 친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욕망, 본능, 두려움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조용히 축적되어 결국 불안, 긴장, 우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고 억누른,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또 다른 측면들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배워온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공간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숨겨진 면들은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충동, 통제되지 않는 분노,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정의 불안정,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용기 카련에 따르면 통합의 과정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내면의 조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인간적인 면을 계속해서 외면하기보다는 그림자를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 가능성, 깊은 진실 또한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회의 첫걸음은 자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든 특정한 상황에서든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든 말이죠. 당신을 쉽게 무너뜨리는 그 감정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온전한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즉 페르소나에만 동일시하여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표면적일 뿐이며 당신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차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면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차 온전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과 그림자의 통합 속에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불안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역사 속 가장 진실된 부분들이 머무는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과 억누르고 있는 내면의 부분 사이의 균형이 잡힐 때 당신은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성장을 향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진정한 감정의 자유는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 결점, 의심, 욕망, 그리고 빛까지 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존재감, 명료함, 그리고 균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어딘가에서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은 단순한 심리 이야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들에서는 자신의 진실된 본질로 향하는 이 융 심리학적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